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괜찮은 죽음에 대하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삶이라는 게 죽음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일 수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책을 노년의 부모와 중년의 자녀가 함께 보아야 할 책 이렇게 썸네일에 써놨는데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 바탕이 된 거죠. 저도 한 15년 정도 전에 어머님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전혀 그와 관련된 많은 것들, 어떻게 병이 경과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이르게 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만 앞서게 되고 끝없이 병원에 수술, 처치 이런 것들만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머님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급함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기간이 이제 터무니없이 짧아졌기 때문에 평생에 이제 한으로 남는 그런 어머님의 죽음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었다면 보다 차분한 감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수술 처치가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통증 관리를 하면서 어머님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더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그 뼈아픈 후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과정을 거쳐간 수백 명의 이제 노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괜찮은 죽음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별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 각각을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것, 그런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처치,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의 의료 체계,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죽음을 과도하게 의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료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분야별로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각각 전문화된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의료 시스템,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전문 영역에 치료를 하고 다시 또 다른 과로 필요한 부분을 보내고, 이런 부분은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통사고라든가,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이런 질병, 그리고 이제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 이런 것들에 이제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라는 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년의 죽음이라는 거는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현재의 그 의료업계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 돌봄에 의사들의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업계를 뭐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보다 돌봄이 필요하고 처치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현대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계속 전문 영역에서 처치를 하고 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서 다른 과에 가서 또 처치를 받고,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어느 순간이 되면 깨어있는 시간이 적거나 의식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싫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이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걸 스스로 죽음을 앞둔 분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나를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끝없이 고통만, 평화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또 생명을 불어넣고 또 살려놓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숨이 붙어 있게만 만드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단순히 의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또 몰라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여튼 생물학적 죽음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무지가 오히려 그 부모님에게 죽음 전에
큰 고통의 시간만 늘어나게 해버리는, 그래서 종국에는 거의 넝마가 되다시피 하는 육체와 영혼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몸에서는 모든 것들이 썩어서 막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호흡기로 또 심폐소생으로 그냥 숨만 붙어있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현실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노년의 부모와 중년의 자녀가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대화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괜찮은 죽음, 요즘에 웰다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응급실로 가는 그런 다급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준비를 하는 것, 그거는 늦는 감이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그런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것을 이제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 18세 이상이면 이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게 미리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심폐소생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에 호흡이 남아있도록, 더욱이 황당한 건 자녀가 그 호흡이 정지되기 전에, 그걸 임종이라고 하잖아요. 아무 의식도 없는데 그걸 자녀가 볼 수 있게, 자녀 올 때까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투석, 심박 조율기, 영양 공급관, 코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가 의식이 깨어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투여를 한다거나, 깨어있으면 제거하려고 하니까, 또는 손을 묶어두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고문 없이 평화롭게 살아온 분이 죽음을 앞두고 고문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맥주사, 산소호흡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숨만 붙어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의 산소호흡기, 항생제. 그러니까 폐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죽음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 또 고통만 연장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진통제가 낫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 자녀나 또는 나의 죽음을 지켜볼 그런 지인들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 나중에 자신이 죽음을 앞뒀을 때는 그런 것들을 방어할 힘과 의식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완화 의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튼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병, 암이라면 적극적 수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통증 관리라든가 일상생활의 그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완화 의료의 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서도 일단 지식적으로 좀 알아놓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죽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바쁜 자녀가 항상 옆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다른 공부를 하듯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알아보고 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웰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제 웰다잉이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에 직면해서 남은 시간을 보다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